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광주와 전남에 오늘 밤사이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40에서 60mm의 폭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비가 50에서 100mm, 남해안 등 비가 많이 오는 곳은 150mm 이상 내릴 걸로 관측되면서 전남 9개 시군 등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범람과 침수, 붕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 설치 사업에 모두 6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됐던 소각시설의 위상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각장 부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광주 쓰레기 소각장 유치 공모에 마을 6곳이 지원했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단체들로 소각장 부지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 남, 북, 광산구 각 한 곳씩 소구는 2곳에 달합니다. 소각장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지어지는 것은 물론 1,000억 원이 넘는 주민 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유치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소각장 건립 사업. 광주시는 주민들과 전문가로 이뤄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각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엔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완료해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2016년 환경오염 문제 논란으로 문을 닫게 된 상무 소각장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최적 연소를 통한 다이옥신 억제, 대기오염 물질 방지 시설, 3, 4단계 처리 등 굴뚝 원격 감시 체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걸로 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걸 검토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치 신청서를 내더라도 인근 마을에서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리 금지에 따라 3,200억 여원을 들여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밤중에 둑방이나 농로 아래로 차량 등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데다가 밑으로 추락할 경우 주변에서 사고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보니 초기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바닷가 마을 인근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에 따라 뚝방이 길게 나 있습니다. 지난달 60대 남성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뚝방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신안군 도초도에서도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수로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거기는 카드들이 없고요. 바로 경사가 시작됩니다. 야간에는 아예 물질이 없고요. 아예 시커먼 아무 상태죠. 두 사고 모두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야간에 운전하고 가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밤이 아닌 낮에 사고가 나더라도 농로나 뚝방 아래는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강진에서는 80대가 몰던 삼륜 오토바이가 1.5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여성은 삼륜 오토바이를 타고 후진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랑이가 빠져갖고 바로 집 가해요. 저 위험하기가.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밤 9시 20분 무렵. 낮에 집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녹음이 짙어진 그 어떤 농로, 특히 수로 같은 데에는 사람이 빠져서 본인 스스로 나오지 못하면은 누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가로등 시설이 부족한 뚝방이나 농로에서는 특히 야간 운전을 할 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거행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남구 빛고울 시민문화관과
장흥군민회관에서 각각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달 말까지 시청 1층에서 지역의 유공자 영웅액자 전시회를 엽니다. 광주 지역 배드민턴 생활체육인들이 지난 4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 찾았던 경북 청송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광주 모 초등학교 선수단을 위한 위로금을 모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여자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선수도 동참했습니다. 안 선수의 아버지는 오늘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시장배 여성 배드민턴 대회에서 광주시 배드민턴 협회 측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시 배드민턴 협회는 그간 모아진 1,400여만 원을 조만간 학교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광주 첫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광주 기독병원이 선정됐습니다. 기독병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도 24시까지 소아 및 청소년 환자 진료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역 내 소아 의료 공백과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친모의 영아 살해 유기 사건으로 이른바 미등록 영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도 3건 이상의 유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에 따르면 영아시설 입소 후에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광주 2명, 전남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